어머니가 건강이 괜찮으세요? 요즘은 조금 괜찮으세요. 안 좋으셨었어요? 몇 년 전에 한번 크게 아프셨었어요. 수술 받으셨어요? 수술까지는 아니고 희귀병 뭐 이래가지고. 희귀병? 네, 신경이 마비되고 뭐 이런 거. 근데 또 뭐 칼대시겠다 내년에. 어머니요? 네. 계속 이렇게 아프신데? 계속 아프셨었어요. 네, 여기 고치면 저기 아프고 저기 고치면 여기 아프고. 근데 우리 사장님은 사실은 네, 네. 사주가 고독해요. 외로워. 그러세요? 어? 마누라 있어도 외롭고 마누라 또 없어도 외롭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내 눈에 신부님, 목사님, 그런 사주야. 진짜요? 남한테 많이 베풀어야 되는 사주예요. 그럼 나는 아. 받을 복이 없다는 얘기잖아. 네, 나는 네. 끝없이 줘야 되고 나한테 받는 사람은 그게 고마우면 나한테 줘야 되는데 네. 받기만 하는 이 부부의 관계도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주 맞아요. 네. 저 사람은 와이프는 되게 이 사람이 오히려 남자 사주고요. 네. 우리 김씨 대주님이 여자 사주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남녀가 직성이 뒤바뀌어서 오히려 남편은 항상 와이프의 어떤 행동들이나 말에 상처를 받고 네, 네. 저 와이프는 생각 없이 뱉었는데 네. 뒤돌아보면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은 남자 사주고 살뜰하고 막 알뜰하고 그렇게 그런 성격이 아니라 덤벙덤벙하고 네, 네. 또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남자 직성이니까 네, 네, 네. 그냥 뭘 해도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하거나 네. 또 아기자기한 그런 맛이 전혀 없어요. 네, 예, 예. 뭐 이렇게 남편을 살뜰히 챙기고 생각하고 이런 면은 전혀 없고 네. 이 사람은 집안일보다는 어떤 바깥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주고 네. 가둬놓으면 죽는 사람이야. 가둬놓으면 네. 호기심도 많고요. 네.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네. 자기 욕심도 많아요. 갖고 싶은 것도 가져야 되고요. 뭐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하고 싶은 게 못하면 원망스러운 마음을 많이 비출 수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거나 네, 네. 제재한다거나 이러면 네. 부부싸움 나는 거지. 제가 네, 맞아요. 네. 근데 사장님은 성향이 웬만하면 큰 소리가 나는 게 싫고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도 싫고 네. 관계가 어색한 것도 싫고 이래서 이왕이면 잘 순조롭게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네, 네. 이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튼 즉흥적이야. 조금 성격이 급해. 뭐 자기 원하는 그런 것들에서는 급하고 또 네. 살림하고 이런 것들에서는 되게 느려.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서로가 잘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 근데 이별수는 없어요. 그 나름대로 매력은 있어요, 저한테.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꽝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제가 한 10년 정도 지금 계속 떨어져 있거든요. 주말부부? 왔다 갔다. 아니, 일본에 아예 있어요, 네네. 와이프가. 와이프가. 근데 그 옛날에 일본에서 제가 쭉 한 일할 때 지진으로 해갖고 제가 여기 와서 다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부부 사이로선 좀 이게 좀 이상해서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알고 싶어서. 저 사람은 일본에 있고 싶어 하죠. 네. 저 사람 고집이 대단하거든. 네. 그래서 내 의사는 어차피 소용이 없어. 사전의 의사는. 맞아요. 그리고 또 저 딸도 지금 일본에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얘도 일본에서 키우고 싶어 해. 네네. 그래서 본인이 굳이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그러면 이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내 뜻을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네. 가족이 모여서 살고 싶다 네. 이런 뜻을 비치면 그걸로 인해서 계속 충돌하다가 네. 결국은 자기 뜻을 꺾지 않아 저 와이프가. 근데 그냥 가정의 어떤 형태를 끌고 가려면 네네. 본인이 자주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부부의 어떻게
어떻게 보면 권태감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사장님은 지금 이렇게 계속 가정을 유지해야 되나? 네, 맞습니다. 어떤 이런 생각이고 네, 네. 그냥 사실은 남남같이 사는 거잖아요. 너 따로 나 따로 그냥 따로 국밥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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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는 형태잖아. 저분이 직업이 있어요, 와이프가. 원래는 공무원 하다가 응. 이제 관두고 응. 요즘은 뭐 이렇게 뭐 계약직으로 이렇게 파타임식으로 이제 응. 그쪽은 부다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학교에서 사람은 선생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주고 네네 자기 활동이 죽을 때까지 네. 그런 욕심이 있어요. 사실은 뭐 사치를 하고 이런 욕심보다는 약간 조금 엉뚱한 고집이 굉장히-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신랑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네네 근데 나는 내 길을 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데서 굉장히 말 안 통해, 이 사람이랑. 그죠. 너무 힘들어요. 응, 근데 그거를 제가 어느 정도 힘든지에 대한 응. 이게 교감이 잘 안 돼요. 절대 안 돼, 저 사람이랑. 음. 죽을 때까지 배우려고 하고, 죽을 때까지 뭘 알고 싶어 하고, 네네. 그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저 사람이 하는데, 음. 그걸 이제 어디까지나 가정에 있으면서 내가 가정을 끌고 가면서 그걸 네네. 우선으로 가정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하는 일이 우선이야. 그렇다고 자기 하는 일이 굉장히 뭐 굉장히 잘 발전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니야.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뭐 돈을 잘 번다든가. 어디 정확히 하셨네. 사실은 돈도 안 돼. 돈도 안 되고 차라리 내가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다든가 그것도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엉뚱한데 자꾸 시간을 낭비를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가정에도 소홀하고 네. 또 바깥 일도 그렇게 잘 발전이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특이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제가 만약에 일본으로 간다 그랬을 때는 어떨까요? 제가 지금 사실은 하는 일이 제가 이 IT 쪽에 하는 컨설턴트거든요. 네. 근데 이 일을 본인이 이제 좀 너무 버거워요, 제가. 뭐 돈을 벌든 안 벌든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일본으로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 직업을 그대로 일본에 가져가서 하려니 버거우면서도 좀 전반적으로 제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본에 가고 싶으세요? 근데 나는 일본으로 못 갈 것 같아. 일본에 가면 본인의 수족이 나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 일이 그렇게 녹록지 못하다는 직업적으로 직업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나서 일본으로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 사람이 한국으로 건너올 것 같지도 않고. 그거는 말은 이제 제 딸이거든요. 딸이 대학을 가면은 뭐 우리나라 와서 같이 살겠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친구 딸이 대학 정도 되면 이쪽으로 넘어와 보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런 얘기는 대학교 정도 되면 근데 그때까지 남남처럼 살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차라리 이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되도록 이혼을 안 하려고 생각을 많이 어떤 이걸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내가 볼 땐 지금 방법이 당장은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제가 무리하게 일본에 가서 뭔가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해보는 거는 조금 힘든가요? 네,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결국은 일이 안 돼서 다시 들어오셨을 때는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도 또 이제 직장을 자리를 못 잡는 경우가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본으로 가는 게 손발이 다 잘려 보인다라고 표현을 묶여버린다. 제가 사실은 프리랜서긴 한데 제 계획상으로는 한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한 4년, 5년 정도 우리나라에 일을 하고 내가 볼 때는 4년, 5년까지는 모르겠고 네. 3, 4년은 무조건 여기서 떠나지 말라 그러세요. 한국에서? 네. 아 비슷하네 제가 3, 4년은 무조건 여기서 떠나지 말고 답답하고 힘들고 차라리 와이프 없이 바람을 피더라도 내가 세컨드를 애인을 두더라도 여기에 있어라 라고 하시고
사장님 나이가 50, 한 지금은 49, 56 전에 나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도 네. 나가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뭐 왔다 갔다 어떤 일을 본다든지 아무튼 어떤 구체적인 건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은 그렇게 보여요. 아,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남자랑 못 살아. 혹시 뭐 이런 신기나 이런 게 있나요? 있어요. 제가 왜 그런 느낌이 받냐면 집안에 좀 부모님들이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아버님이 그러니까 되시는 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랑 하다 보면 사고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 장모님도 사실은 그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농사 지시는데. 근데 또 있다가 또 그렇게 해갖고 사람이 근데 이 죽고 사람도 이래서. 명이 짧아 사실은. 이 사모님도.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뭐 신기는 신기인데 그게 이제 우리 같은 어떤 신기가 아니라 왜 일본에는 막 신사라 그래서 네, 이상한 네. 신을 많이 모시잖아요. 네네네. 그에 관련된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은 뭐라 그래야 돼? 선신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정상적이지 못한 신? 뭐 이런 뭐 네네. 왜 일본에는 그런 그 뭐 동물의 신을 뭐 예를 들어서 마을을 지켜준다 네, 그래서 네, 막 네, 그걸 네. 믿고 이런 거를 네. 잘못된 어떤 신앙을 믿었던 게 아닌가 위에서 아버지가 내지는 그 윗대에서 이 사람이 아니라 아버님이 아니면 네. 그 윗대에서 집안에 물건을 잘못 모셔놨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집이 같아요. 한 100년 된 집인데 가면은 옛날 짐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거기 저희 어머니도 가셨었는데 귀신 나올 것 같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 근데 그런 공간에 네. 어떤 뭐 신이 아닌 어떤 무슨 그런 물건들 있죠. 막 그 신이 깃든 귀신이 깃든 물건들. 네, 네. 그런 것 뭐 인형이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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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것들에 지금 많이 귀신이 바람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하여튼 정상적이지 않은 신들 그런 신의 바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떤 때는 막 성격이 다혈질이었다가 네, 네, 네. 이거는 별로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일을 막 폭발하고 갑자기 또 막 혼자 슬퍼서 오바해서 이게 네. 그렇게까지 슬픈 일은 아닌데 막 너무 막 감정이 북받쳐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그거를 제 딸한테 그렇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고집이 세거든요. 많이 채양이가. 네, 근데 그러니까 아빠가 같이 있으면 오히려 나도 정신병이 올 것 같아. 이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요. 그러니까요. 저 와이프가 무섭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이게 편하지가 않은 거야. 막 무섭고 잠자리 한 번 하는 것도 편하게 내가 잠자리를 해야 되는데 무슨 허락받고 막 오늘 괜히 다가갔다 죽는 거 아닌가 막 이 생각에 발기로 막 맞을 것 같고 어떻게 정확히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 눈치를 봐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내가 조심스럽게 내가 괜히 이 말해갖고 언제 어느 때 폭발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근데 지금 채양이도 얘는 머리는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약간 다혈질이다 보니까 얘도 그런 성향을 당연히 엄마랑 같이 붙어 있었다 보면 닮아가겠죠. 근데 얘가 나중에 컸을 때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이는데 고집은 좀 세요. 그리고 원래는 아들을 사주예요. 그래서 얘도 엄마 같은 그런 기운의 느낌은 아니지만 얘는 오히려 김씨 편을 많이 닮았거든요. 원래 탁월한 성향은 김씨 편에 많이 가까워요. 그리고 아이가 고지식해요. 엄마도 고지식하긴 한데 약간 내가 볼 때는 조금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야. 하여튼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아랍 국가 있잖아요. 옛날 지금 뭐 예멘이나 뭐 이런데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데 이런 데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다 가고 싶지 않아 하는데 공부도 뭔가 남들 다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돈도 안 되는 그런 공부
그게 좀 엉뚱해요,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같이 살아도 문제고 같이 안 살아도 또 아빠 사주에 사실은 마누라복이 없어. 그래서 이 마누라를 내가 포기하고 다른데 가정을 이룬들 또 마누라복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차라리 애인을 두시고, 아니 왜냐면 이 와이프하고 잠자리도 안 돼. 맞아요. 잠자리가 아예 안 맞아. 어떻게 하셨지? 속궁합적으로도 안 맞고 네. 뭐 정신적인 것도 안 맞고 속궁합도 안 맞고 대화도 안 되고 그냥 벽 쳐다보고, 와이프하고 전화 끊고 나면 더 답답해 마음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공황장애 오는 심장이 막 갑자기 이렇게 답답해져요 본인이. 내가 오늘 왜 통화했나.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이지가 못하니까 제가 어떤 뭐 노후라든지 금전들 이런 것들을 다 혼자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걸 다 혼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 와이프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돈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딸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 그래서 이게 그런 것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떨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뭐 예를 들어서 몇 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없어. 얘기를 하면 바로 그냥 말을 잘라버리는. 음.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 이런 그런 건 생각이- 아니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저 사람이 이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남편을 섬기고 네. 뭐 가장을 중요하게 대주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게 없이 애 아빠에 대한 개념이 좀, 애 아빠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애도 다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뭔가 애가 이거 먹고 싶어도 안 돼. 네, 내가 네, 먹고 네. 내가 주는 거 그냥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네, 막 내가 이거 애가 하고 싶어도 아니 넌 그냥 이거 내가 시키는 대로 그것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사육시키듯이 애한테도. 애가 이상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애하고는 아빠가 자주 통화를 하시고, 네, 네. 근데 교육하는 부분도 엄마가 거의 자기 위주로, 뭐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것도 다 마음에 안 들고, 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싫다, 뭐 이런 주장이 너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집에서 한 3-4개 숙제만 하면 끝나는데 제 와이프는 본인이 한 20개를 만들어 갖고 목록을 만들어 갖고 그걸 매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안 하면 잠을 못 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가 엄마가 괴물 같고 좀 미저리 같고 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얘가 고등학교 지나면서 네. 근데 애가 다행히 부모한테 폭발하는 그런 성향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근데 네, 이제 네. 이게 뭐 사춘기가 되고 시간이 가면서 그런 반발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아빠한테 와 보여요. 고등학교가 됐든 대학교가 네, 네. 됐든 요 정도가 되면. 그리고 얘는 내가 볼 때는 공부보다는 뭐 미술이나 네, 이런 네. 쪽 계통의 소질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얘를 미술 쪽으로, 미술이 되게 잘해요. 네, 그쪽으로 얘가 진로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어차피 엄마하고 떨어져서 살게 돼요. 뭐 만약에 세 식구가 같이 살아도 얘가 먼저 유학을 간다거나 이런 형태로. 그래서 예. 아이가 점점 말이 없어질 거예요. 어차피 엄마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저는 어떤가요? 저랑 딸과의 저랑은 굉장히 이 정적으로 유대감이 좀 많이. 아빠하고 얘하고는 통해. 저랑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말이 잘 통해. 네. 오히려 엄마보다도. 네네. 근데 엄마가 중간에 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엄마가 자꾸 얘를 조정을 하는 거잖아. 애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네, 이렇게 네, 해라.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사실은 저 사람은 안 변해요. 그래 저도 포기했거든요. 저 사람 변하지 않고 이제 채영이하고 아빠하고 점점 얘가 커갈수록 아빠하고 교감을 많이 나눌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일본으로 가시는 부분은 한 3-4년 후를 지금부터 계획하시고 네네네. 그렇게 되면 나는 또 이 집은 세 식구가 모여서 살 날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제가 굉장히 불행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가면 채양이가 나가고 이런 식이지 이 집은 세 식구가 별로 모여서 살 날이 없어. 근데 저 와이프하고 살아도 걱정이잖아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일본에 가면 제가 굉장히 일이 좀 힘들거든요.
가면은 제가 거기서 밥하고 막 이런 가정 일을 제가 다 해야 돼요. 이게 좀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근데 저 여자는 너무 당연하고 그거를 너무 행복해하니까. 왜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남편이 없이 혼자 다 했으니까 너 당연히 나 도와줘야지 이런 식이고, 남편이 한국에서 혼자 밥 해먹고 일 다니는 생각은 전혀 없어. 자기밖에 생각 안 해. 자기 중심적이야 굉장히. 그렇다. 그럼 3년 정도, 저도 사실은 한 3년이나 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제 지금 하는 일을 포기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네네. 그건 어떤가요? 사실은 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왜, 제가 기술적인 거라서 그걸 왜 포기하냐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포기하실 것 같진 않아요. 그거에서 벗어난 어떤 다른 일을 하시게 될 걸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지금 하는 일은 저한테 맞나요? 네. 그게 아니었으면 뭐 연구원이나 네. 이런 공무원 쪽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와이프하고 사장님은 사실은 죽을 때까지 풀리지가 않는 수수께끼예요. 그렇다고 저 와이프가 남편하고 안 살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이런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마누라 집에, 내 집에 갔는데 옆집에 남의 집에 오늘 온 거 같이 눈치 보이고. 제가 저 스킨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을 교감이 될 땐 되는데 또 제 와이프는 제 딸내미한테 막 그러지만 저한테는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자기 이런저런 그런 거를요. 그래서 뭐 부부니까 스킨십이라든 이런 걸 시도하면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여자는 그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애가 태어난 것도 대단한 거야 지금. 저는 이거 말씀드리면 이게 혹시 맞는지 하도 애가 안 생겨서 이제 뭐 그런 관계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적었지만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일본에 보면은 그 집 주변에 가정묘가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와이프랑 가가지고 그 가정묘를 다 이렇게 손질을 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 기도를 드렸거든요. 애를 좀 점지해달라 하다라고 이렇게 몇 번을 했는데 정말로 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생긴 애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뜻깊긴 한데 그 와이프랑 얘랑 좀 사이가 그렇다 보니까. 근데 저 사모님 사주에 자기 성격이 저 뭐 누구도 못 말려. 신도 못 말려. 그러니까 그냥 네. 아빠가 내 보기려니 하고 사시는 수밖에. 사람이 성품이 인성이 못 돼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여태까지 흘러왔고 그 고집이죠 뭐 말하자면. 네네네. 그리고 자기가 전혀 잘못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1도 없어. 없어요. 그래서 고치지도 못해. 그러니까 원래 운동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거라고 생각은. 그렇고 우리 애는 미술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버님은 아버님도 건강이 좀 안 좋으시겠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것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버님 어디 아프신 데 없어요? 있어요. 어디? 오늘 사실 지금 수술하고 계세요. 무슨 수술이야? 여기 그 대동맥이라고 해서 대동맥류라고 해서 네. 이 동맥 있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서 지금 인조혈관으로 지금 이걸 그러니까 바꾸는 지금 수술하고 계세요. 오늘. 어떻게 오늘 여기 오는 날이랑 겹쳐서. 근데 이 아버님 사시는 집이 어디세요? 저희가 서울인데 종로구 쪽이에요. 혹시 네. 땅이 없어요 이 집에? 땅을 다 팔았어요. 언제 파셨어요? 그게 한 2년인가? 2년 좀 더 됐죠. 이 아버님이 워낙 연세도 있으시지만 자꾸 땅이 보이거든요 이 아버님을 보면. 근데 그 땅이 혹시
물려받은 땅이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선산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파요. 근데 그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음. 저희 김씨 집안에 있는 선산이 있는데 그거가 이제 홍성 쪽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이제 다른 쪽으로 이장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래서 아픈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네. 집안에서 하시는 거지만 네네. 아버님한테는 화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조상의 맥이 나한테 잘 닿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볼 땐 수술은 잘 되실 것 같은데 네. 기력이 네, 네. 금방 연세가 또 워낙 있으시고 금방 회복이 되지는 않아 보여요. 오히려 아버님이 어머님보다도 더 몸이 좀 안 좋고 뭐 이거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그죠? 네. 지금 아직 수술 중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전 요거 끝나면 바로 이제 병원으로 가려고 그러지. 수술은 뭐 잘 마치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회복하는 게 조금 네. 더디고 뭐 노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그거를 네. 조금 생각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종교적이랑 관련된 이런 건 없죠, 저는. 그런 건 없는데 네. 사주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집이 김씨네가 밑에 많이 할머니가 공들였던 집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줄이 사장님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조금 내가 안 되고 또 힘들고 뭐 이럴 때는 항상 조상님 전에 마음으로라도 내가 뭐 제사를 지내면서라든지 산소를 찾아간다든지 해서 조상님 전에 조금 내가 도와달라 네, 이렇게 네. 하시면 반드시 네. 조상의 기운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찾아올게요. 그때는 네. 복직들을 찾아올게요.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안녕히 가세요. 네.